허리 피라고 했지. 허리 피는 운동 좋으니까 이 운동 좀 해볼까? 어이차. 리쌤, 탐쌤. 무슨 운동 하고 계신 거예요? 저 허리 요즘 디스크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 좀 예방하려고 지금 신전 운동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기가 막힌 운동 하나 또 있는데 복압에 아주 좋은 훈련인데 알려드릴까요? 같이 가볼까요, 그러면? 가보시죠. 좋아요. 안녕하세요, 탐쌤. 안녕하세요, 리쌤. 제가 요즘 디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리도 가끔 저릴 때도 있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예방 훈련을 아까 그 신전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신전 운동도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저한테 좋은 운동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친구도 디스크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네요. 이렇게 디스크가 빨갛게 디스크가 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거든요. 이렇게 네. 됐었을 때 이제 다리에 방사통도 있을 수 있고 허리 통증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증상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디스크는 일단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위에 있는 척추뼈하고 아래에 있는 척추뼈가 서로 압박이 돼서 눌려서 생기는 거잖아요. 눌려서,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협착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협착에서 디스크가 신경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이걸 디스크라고 말을 해요.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졌을 때 그거를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디스크를 좀 갖고 계시죠? 대부분 한 번쯤은 병원 가서 이거 사진 찍어보고 네, 확인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디스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개의 뼈가 왜 눌렸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이 두 개가 눌렸냐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다가 힘을 좀 빼시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요. 키가 작아지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눌리는 거죠. 네. 압박이 되는 거죠. 압박이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 척추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눌리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디스크들이 압박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4번, 5번의 디스크가 제일 많이 압박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허리가 아프거든요. 또는 다리가 저려서 그러면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허리를 이렇게 쭉 펴세요. 자세가 안 나빠지려고. 그렇죠. 더 압박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제가 머리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허리가 조금 편해지거든요. 약간 이렇게 편해져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길이끈을 가지고서 우리가 척추를 세운 거기 때문에 길이끈의 특성상 좀 시간이 지나고 그렇죠. 얘는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어지면 의식을 안 하면 네. 이제 다시 이렇게 와요. 아, 그래서 우리가 길이끈을 막 훈련을 많이 하고 길이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허리가 세워지지는 않아요. 그럼 기립근 사용을 좀 자제하고 그럼 그쵸. 무엇을 통해서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 척추를 세울 때 뭐를 쓰냐면 복부에 생긴 이 압력을 사용하는데 그 압력의 이름이 복압 그리고 복강내압 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복부에 생긴 이 압력을 통해서 척추를 세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쑥 올라오는 그 인형 아시죠? 네. 요렇게 해서 휴대폰 가게 있는 거. 네. 그 인형을 생각을 해보면 바람이 쭉 공기의 연속적인 흐름이 생겼을 때 이 인형은 쭉 바르게 세워지겠죠. 근데 만약에 공기가 차단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푹 꺼지죠. 그렇죠. 쑥 꺼지면서 네. 이제 모양을 유지를 못할 거예요. 못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호흡, 공기의 이 흐름을 통해서 복부의 압력이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척추가 내 자세가 몸통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서 검색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좀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그리고 잘못 알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길이끈이 우리 척추를 세우는 거다라고 잘못 알려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 아니고 복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이 복부에 생긴 이 압력을 통해서 몸통을 세우고 몸통의 안정성을 얻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인 복압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 기대되는데요. 길이끈 운동보다 더 좋은 복압 트레이닝을 두 가지. 두 개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두 가지, 동작 두 가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해보러 갈까요? 네. 뾰로롱. 저희 인더비기닝 재활운동센터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재활극장 또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워있는 자세에서 시작하네요. 네. 오늘도 누워서 한번 동작을 진행을 해볼 건데 그냥 이제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이런 짐볼 하나씩 집에
있으시죠? 대부분 갖고 있죠. 그렇죠. 대부분 갖고 있죠. 아니면 공기가 빠졌으면 이번 기회에 공기를 좀 넣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넣어서 하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소파나 의자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공이 좋은 이유는 좀 움직일 거거든요. 요 다리를. 자, 그래서 보시면 발을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발바닥을 서로. 발바닥을 서로 붙이면 허벅지가 어떻게 되죠? 힘이 들어가는데요. 네. 허벅지가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져요. 네. 그냥 벌어지시게끔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해서 다리를 막 이렇게 붙이려고 힘을 안 주셔도 되거든요. 네. 포인트는 이 다리에 힘이 빠져야 돼요. 빠지네요. 네. 빠져야 돼요. 힘이 이 벌어지면서 힘이 빠져야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이 발을 천천히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당겨주셔서 요쯤에서 살짝 발을 공에서 떼보실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엉덩이가 살짝 들리시는 게 느껴지시죠? 네네네. 그리고 다리를 벌리니까 다리는 힘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다리는 안 들어가는데요. 네. 다리는 많이 안 들어가고 네. 근데 힘이 배로 옮겨갔어요. 그렇죠. 배가 지금 이 배가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리셉의 배가 엄청 빵빵하게끔 네. 압력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리셉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떨고 있어요. 몸이 부들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면 호흡을 그냥 한 7번 정도만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둘, 내쉬고, 셋. 호흡은 가능하면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다리가 조금씩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면 다리를 조금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6, 마지막 7. 그렇죠. 오케이. 다리 다시 공에다가 올려놓으시고. 한번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배에 힘이 계속 더 생기는 것 같고 네. 복압이 압력이 쫙 차는 느낌이 바로 드는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당기려면 네. 골반을 들어야 되거든요. 골반이. 그러니까 골반이 바닥에서 보시면 이 골반이 바닥에서 다리를 당길 때 골반을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허리가 바닥에 붙어요. 허리가. 그리고 허리가 바닥에 딱 지지가 되면서 적절한 복부에 압력이 생기거든요. 압력이. 그때 그 압을 복압이라고 하고 그 압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렬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척추 정렬을. 그러니까 허리를 바닥에 꽉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허리를 바닥에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쭉 네. 당겨서. 그렇죠. 아까보다 좀 쉬운데요. 쉽죠? 네. 한번 하면 두 번째는 쉽습니다. 자, 허리를 바닥에 지지를 해주고 골반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 고정점은 허리가 되고 움직임점은 골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호흡을 7개 해보는 거예요. 자, 목표는 30개예요. 30개요. 최종 목표. 네, 최종 목표는 30개까지 해보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7개에서부터 좀 7개도 힘드신 분은 5개부터 하셔도 돼요. 한 번에 30개 와우. 하셔야 돼요. 한 번에 30개. 한 번에 30개 하는 게 목표예요. 한 번에 30개 하는 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30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자, 특히 지금 이제 리쌤이 잘 보셨어요. 자, 당겨 보실게요. 이렇게 다리를 쫙 벌려주시고 허벅지를. 그렇죠. 무릎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셔야 돼요. 무릎을. 자, 그 상태에서 내쉴 때 있죠. 내쉬어 보실게요. 내쉴 때 나도 모르게 이 엉덩이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자,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양손을 이렇게 무릎을 살짝 잡아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거든요. 오케이, 내려오실 거예요. 우와. 자, 이렇게 복압을 가득 채우는 첫 번째 운동을 해봤고요.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발기기 자세에서 시작하네요. 네, 네발기기 자세에서 오늘 두 번째 동작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다리예요. 오늘 다리를 조금 잘 세팅을 해놔야 되죠. 자, 어떻게 하냐면 발을 아까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네. 발을 붙여주시고 무릎을 넓게 벌려줄 거예요. 그렇죠. 옆으로 넓게 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서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를 천천히 이렇게 내려서 네. 손을 무릎 근처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자, 네 발짝 가볼게요. 네 발짝. 네 발짝이요? 자, 내 손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 손짝. 자, 내 손짝을 가볼게요. 오른손을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손 가보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손 가고, 그 다음에 왼손 갈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배가 힘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네네.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다시 뒤로 4번 오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조금 더 잘 되시는 분들은 더 멀리 가셔도 돼요. 자,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볼게요. 지금보다 한 1.5배씩만 더 가볼게요.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넘어갔나?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갔어요, 이거는. 이제 너무 리쌤은. 그쵸? 근데 리쌤은 이제 복압이 좋으시니까 이걸 버틸 수 있는데,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복압이 좀 약하니까 단계적으로 나가시면 돼요. 힘들면 뒤로 다시 가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손으로 앞으로 갔다 왔다 움직이시면 돼요. 움직이시면 돼요. 다리가 고정된 상태로. 근데 이게 나중에 더 잘 되면 반대로 이제 손을 고정시켜놓고 다리가 가도 돼요. 오. 다리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근데 그것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라서 한 번 더. 이번에는 6번 가볼게요. 6번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 넘어가겠다. 그렇죠. 자, 리쌤 보시면 허리가 지금 보세요. 쫙 일자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일자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좋은 허리입니다. 다시 뒤로 와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좋습니다. 와,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오죠, 너무 생각보다. 좋은데요? 그렇죠? 자, 근데 왜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 다리 모양을 네. 이렇게 했었을 때 복압을 쓰기가 조금 더 쉬워요. 복압을 조금 쓰기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또 다시 알려드리고 일단은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복압을 훈련을 해야지 척추가 바르게 세워지니까요. 네네. 아시겠죠? 우리 담쌤이 저한테 운동 2가지 좋은 운동 알려주시잖아요. 네. 아까 저 신전 운동만 할 때보다 지금 이 2가지 운동 하니까 훨씬 배에도 힘들어하고 네. 좋은 자세로 잘 쓰거든요. 네. 지금 앉아 계실 때 머리가 좀 더 높이 올라가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벌써? 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복압을 쓰게 되면은 척추 기립근에 힘을 굳이 우리가 많이 안 줘도 몸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척추를 세우는 기본 원리예요. 야, 이 정도 느낌까지 올 줄 몰랐는데 네. 허리도 훨씬 편해요. 지금 앉아 있을 때. 편안하시죠? 네. 이 동작을 아주 짧게만 조금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은 요게 바로 우리 애기들이 하는 동작이에요. 애기들은 원래 척추를 세울 수 있는 힘이 태어났을 때는 없거든요. 근데 이 복압이라든지 그리고 팔다리라든지 이제 몸통 근육들을 훈련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척추를 이제 세울 수 있게 되거든요. 직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척추를 수직으로. 그래서 척추를 수직으로 세웠을 때 이 수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척추 질환들이 발생할 거예요. 뭐 측만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스크, 오늘 다뤘던 디스크, 네. 협착 뭐 등등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전 운동 물론 좋거든요. 네, 좋은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더 중요한 신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복압 훈련을 반드시 따라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운동 양도 생각보다 너무 적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담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번 그 이상은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다 아이들이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복압을 채우는 훈련을 아주 오래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0번 이상 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고 혹시 디스크 말고 다른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을 제한할게. 재활극장의 다멘 리였습니다. 안녕. 안녕.